안녕하세요 여러분. Critters and Companions 모드를 얻는 방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모드는 마인크래프트 내에 매우 흥미롭고 독특한 생물들을 추가합니다. 실제로 9가지 새로운 생물과 아이템 등을 추가해서 세계의 생동감을 불어넣죠. 알겠죠? 이건 세상에 더 많은 생명력을 불어넣는 동물 모드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얻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ritters and Companions로 이동합니다. 보시다시피 by George가 만들었고 다운로드 수는 1600만입니다. 이제 파일로 가서 Mod Loaders 4G 1.2시제일 버전을 선택하고 원하는 버전과 소프트웨어를 선택한 다음 3개의 버튼을 누르고 파일 받기를 클릭합니다. 이 파일을 윈도우 스크롤바를 누르고 앞다타를 입력한 후 roaming.minecraft 그리고 mods 폴더에 저장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 모드를 아무 문제 없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드가 준비되었으니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자리를 길들이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크리처스 앤 컴패니언즈에서 잠자리는 주로 강에 나타나고 숲이나 평원 같은 지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길들이려면 거미눈으로 먹이를 줄 수 있어요. 한 마리에게 다가가면 보시다시피 거미눈으로 먹이를 받아요. 알겠죠? 여기서 안 치고 들어 올릴 수도 있는데 추천해요. 알겠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벌레인 점핑 스파이더가 잠자리를 사냥해요. 중요한 건 잠자리는 날개도 있고 아이템으로 얻을 수 있죠. 갑옷도 있어요. 알겠죠? 철갑옷, 금갑옷이 있는데 철이나 다이아몬드 갑옷보다는 방어력이 낮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생물을 잡아서 멋진 갑옷을 입히는 걸 강력히 추천해요. 알겠죠? 여기 보시면 이미 갑옷을 입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 있어. 저기 금색 걸 넣었어. 앉아 있을 때 Shift 클릭하고 우클릭하면 다시 장비를 갖추게 돼. 알겠지? 우클릭으로 다시 날리고. 그리고 우리를 따라올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하면 좀 더 오래 지속되는 거야. 알겠지? 끝에 2개의 하트만 있어서 오래 갈지는 모르겠어. 이제 우리 친구 거미들에게 얼마나 많은 타격을 견딜 수 있는지 보자. 하나, 한 방. 글쎄, 아니, 정말 유용했지. 그렇지? 그리고 잠자리 날개도 있어. 알겠지? 처음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이네. 좋아. 점핑 스파이더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 아주 귀여운 거미는 마인크래프트의 다른 거미들, 동굴거미나 일반 거미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기본적으로 점핑 스파이더는 우리를 지켜주고 길들이려면 잠자리 날개가 필요해요. 알겠죠? 길들이기 위해서요. 기본적으로 이 거미들은 잠자리를 공격할 거예요. 알죠? 지금 잠자리를 여기 놓으면 그들이 바로 공격할 거예요. 보이죠? 그래서 잠자리 날개를 사용해요. 보시다시피 꽤 많이 필요해서 한 스택 정도 가져가는 걸 추천해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나를 따라와야 하는데 여기 있네요. 앉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봐요. 저기 앉아 있어요. 알죠? 아니면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 거미가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알죠? 한 번에 얼마나 데미지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꽤 강한 공격력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죠? 와, 이 녀석이 사의 생명을 빼앗았어. 이건 보자. 하트 반쪽으로 만들어 보자. 품바, 얼마나 빼앗았는지 보자. 품바, 와, 약 4개의 하트를 빼앗은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꽤 강한 공격이야. 게다가 실크 고치도 있어. 알겠지? 이건 아마 거미가 낳는 알의 일종일 거야. 알겠지? 기본적으로 부수면 전리품이 떨어져. 알겠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좋아. 어떤 전리품이 나오지? 실크. 알겠지? 이걸로 실을 얻거나 갈고리, 실크리드 등을 만들 수 있어. 이론적으로 모드 설정에 거미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라크노포비아 텍스처 옵션이 있어. 그리고 설정이 없는 것 같아. 봐. 모드 목록도 보이지 않네. 하지만 있다면 언급된 이 설정을 살펴볼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좋아. 여기 갈고리가 있어. 거미 덕분에 얻은 거야. 그들이 고치를 통해 실크를 줄 수 있거든. 알겠지? 이 여기 있는 아이템을 통해서야. 그리고 갈고리는 실크 4개와 철 1개로 제작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이렇게 갈고리를 던지는 건데 보다시피 뒤로 당길 수는 없어. 알겠지? 그리고 우클릭하면 기본적으로 난 걸리게 돼. 스파이더맨 스타일로. 알겠지? 당연히 조심해야 해. 보다시피 특히 내가 방금 한 것처럼 당기면 상황이 꽤 복잡해질 수 있거든. 봐. 여기 걸어서 떨어뜨려 볼게. 뭐가 일어나는지 보자. 봐. 보이지? 다시 말해. 상상해봐. 쾅. 봐. 얼마나 빨리 날 던지는지. 그렇지? 쾅. 자, 좋은 점은 떨어질 때 살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 자, 여기서 뛰어내려서 여기를 잡으면 저기 있네. 아니, 땅에 닿지 않게 막아주네요. 이게 꽤 흥미롭네요.
봐요. 여기도 그렇죠. 하지만 물론 조심해야 해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멀리 던지면 알죠? 방금 보셨듯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곧 도달할 한계요.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됐어요. 저를 거기서 끌어당길 거예요. 알죠? 보세요. 꽤 넓은 범위가 있어요. 그렇죠? 말씀드려야 할 점이에요. 하지만 물통 같은 걸 준비하는 걸 추천해요. 그렇지 않으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그 다음에 실크 리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라인볼과 실크로 제작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곱비보다 더 튼튼한 곱비예요. 알겠죠?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자고 있는 이 아이에게 곱비를 달아볼게요. 보시다시피 일반 곱비처럼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게임 내 모든 생물체에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동물뿐만 아니라요. 몹을 데리고 다니는 것 외에도 두 동물을 서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좋아요. 여우가 떨어져서 피해를 입지 않게 해볼게요. 이런, 방금 죽어버렸네요. 세상에. 이론적으로는 우클릭 2번으로 연결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봅시다. 됐네요. 이제 연결됐어요. 하나를 데려가면, 아니요. 그냥 연결만 된 거예요. 그럼 둘 다 데려가려면 둘 다에게 곱비를 달아야 하나요? 한 번에 하나씩만 달 수 있나요? 다른 하나는 저를 끌어당기는데 자고 있어서 항상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또 같은 일이 일어났네요. 잠시만요. 깨웠어요. 이제 작동하는지 봅시다. 안 되네요. 하나만 끌 수 있어요. 아쉽네요. 그리고 점프할 때 낙하 데미지가 있나요? 네. 자, 이렇게 되네요. 좋아. 어떻게 수달을 찾을 수 있을까? 수달은 강이나 호수에서 나타나요. 훌륭한 수영 실력을 가졌고 물고기를 먹이로 찾으며 물 위에 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번식시키려면 연어나 생대구를 사용하면 돼요. 알겠죠? 이론적으로는 적이 있네요. 보세요. 먹고 있어요. 두 마리에게 주면 이론적으로 작은 수달이 나와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길들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개와의 상호작용이 있어요. 알겠죠? 조개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하자면 굴이에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조개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진주예요. 봐요. 저기서 먹었지만 진주를 주지 않았어요. 아마 진주를 얻을 확률이 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진주 목걸이를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여러 종류가 있고 기본 수영 속도 플러스 20% 효과가 있어요. 4개가 있네요. 이건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수영 속도 플러스 40%, 최고 레벨은 수영 속도 플러스 60%, 드론 감지 30%, 경비원 감지 30% 효과가 봐요. 저기서 진주를 떨어뜨렸어요. 보이죠? 좋아요. 이제 그걸 주워볼게요. 꽤 멋지죠? 좋아요. 여기 평원과 숲에서 흰색과 갈색 변종으로 나타나는 패럿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축화하려면 토끼로 먹이를 줄 수 있어요. 알겠죠? 우클릭만 하면 보시다시피 그들에게 먹이를 줍니다. 물건을 들고 있으면 따라오고 미니 목줄처럼 채워지기도 하죠. 보셨죠? 길들이면 우클릭으로 명령하거나 가만히 있게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들의 주요 역할은 사냥이고 토끼 사냥이에요. 다른 건 별로 없어요. 알겠죠? 지금 여기서 토끼를 풀어주면 신나게 놀 거예요. 곧 보실 거예요. 와, 정말 빠르죠? 토끼들이 도망갈 틈도 안 줘요. 이론적으로는 페러스로 보물 메커니즘도 활성화할 수 있어요. 알겠죠? 날달고기를 먹인 후에는 알겠죠? 여기 이것처럼 페럿이 땅을 파야 해요. 땅을 파기 시작해야 해요. 이 스킬은 5분 쿨타임이 있는데 굴을 파는 건지 그냥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러 마리의 페럿이 있으면 더 많은 발굴이 있을 확률이 높아져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 마리를 키우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발굴을 통해 골든 애플 같은 흥미로운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동물의 장점이에요. 좋아요. 여기 레서판다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레서판다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레서판다는 정글에 살고 보통 낮에는 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활동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길들이려면 달콤한 베리를 사용하고 번식시키려면 대나무를 사용해요. 정말 일어나지도 않네요. 그렇죠? 손에 달콤한 베리를 들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놀랍네요. 친구야, 여기 먹어. 세상에 일어나게 하려고 한데 쳐야 했어요. 음식으로도 안 되네요. 음식으로도 안 돼. 진짜. 너는 어때? 이봐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일어나질 않네. 저기 있어요. 어서. 이제 작은 레서 판다가 태어나야 할 텐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될지. 오, 봐봐요. 저기요. 인사도 해요. 두 발로 서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정말 멋져요. 알죠?
봐요. 저기 있네요. 두 발로 서서 안녕 하고 인사해요. 정말 멋지죠? 그리고 따라와, 앉아 같은 기본 명령 외에도 유용한 능력이 있는데 중립 몹이 공격적으로 변할 때 쫓아내요. 예를 들면 라마나 북극곰 같은 것들이요. 뭐 그렇게 대단한 능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어요. 정말 귀여운 몹이라 애완동물로 키울 수 있어요. 게다가 따라다니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안 키우겠어요? 좋아요. Creatures and Companions 모드에서 인거를 어떻게 찾나요? 기본적으로 인거는 강 바이옴에서만 독점적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무리로 있고 여러 인거 근처에 있으면 행운 효과를 줍니다. 알겠죠? 낚시할 때 유용하죠. 봐, 여기 있네요. 또한 양동이로 잡아서 수족관이나 연못으로 옮길 수 있고 죽으면 인거 아이템을 떨어뜨립니다. 물고기 아이템이요. 그리고 뼈가루도 얻을 수 있어요. 인거는 낚시로 얻을 수 있지만 드물고 요리는 할 수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배고픔 게이지를 반칸만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게 인거가 하는 일이고 그게 다예요. 다양한 색상이 있는데 매우 희귀한 종류가 없다면 약 4돔까지 종류가 있어요. 몇 가지 있네요. 그렇죠? 몇 가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가지 있네요. 그렇죠? 몇 가지 있어요. 6가지 이상이네요. 그렇죠?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번식 방법이 아니요. 번식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인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덤보 문어를 소개합니다. 이 작은 문어는 여러 색으로 나타나며 우리가 익사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덤보 문어는 깊은 바다에 살고 있어요. 알겠죠? 깊은 바다예요. 양동이로 수집할 수 있고 특별한 기능은 근처 플레이어가 익사 위험에 처하면 덤버 문어가 거품을 만드는 거예요. 버블 헬멧이요. 익사하지 않게 해주는 거죠. 어디 보자. 이론적으로 내가 산소 없이 있으면 길들여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깊은 바다 탐험과 긴 잠수에 도움이 돼요. 이제 산소가 떨어지고 있어요. 도와줘 제발. 도움이 안 되네요.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아 네네네네네. 방금 4개. 아, 봐봐. 산소 헬멧이 생겼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얼마나 지속되나요? 가까이 있는 동안이죠? 응, 도와주네. 야, 때릴 때 깜빡이는 거 멋지지 않아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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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꽤 멋지네요. 그리고 땅에서는 이 생물이 이론적으로 쪼그라들 수 있어요. 알겠죠? 아마도 죽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좋아요. 여기 바다 토끼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들이에요. 시번이라고 불리며 기본적으로 바다 생물 군계에 나타나서 양동이로 담을 수 있어요. 또한 시버니 슬라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얻으려면 시버니의 유리병을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시버니 슬라임 4개로 시버니 슬라임 블록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블록은 모드에서 특별한 기능이 있죠. 여기 있어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통과하네요. 자, 그리고 물속에 놓을 수 없네요. 흥미롭네요. 기본적으로 플레이어는 이론상 더 느린 속도로 이것을 통과할 수 있어요. 보세요. 내가 떨어져요. 저기 있어요. 낙하를 줄여주고 다시 수영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즉, 원하면 올라갈 수 있는 블록이에요. 봤죠? 거기서요? 퐁! 정말 흥미롭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어떻게 속도가 줄어드는지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충분히 놓지 않으면 낙하를 막을 수 없어요. 한편 중요한 점은 물속에는 이걸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되네요. 그래서 기억해둘 작은 팁이에요. 알겠죠? 좋아. 여기 입벌레가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들을 춤추게 할 수 있을까요? 입벌레는 숲 생물 군기에 살고 다양한 색상이 있어요. 길들이거나 번식시키는 방법은 없는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주크박스를 가져와서 아무 음반이나 틀면 이론상 춤을 춰요. 한번 해볼게요. 저기 있네요. 춤추고 있어요. 방금 잠깐 춤췄어요. 그렇죠? 다른 것도 멈추는지 볼게요. 이건 춤추는 건가요? 아닌가요? 한번 보죠. 아까 춤추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턴테이블을 여러 개 놓아볼게요. 사실 그렇게 많이 춤추지는 않네요. 그렇죠? 여기 온 지 벌써 1분이 지났어요. 하나만 춤춰도 이렇게 많으니 누군가는 춤춰야 할 텐데 아무도 안 보이네요. 앵무새처럼 바로 춤추는 건 아니네요. 잠깐 가만히 서서 좌우로 흔들리는 걸 봤는데 그게 다였어요. 근처에 몹이 더 많아서 계속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좀 멀리 떨어져 볼게요. 문제는 계속 따라오네요. 앉아 있어야 해요. 이제 레코드 플레이어 놓고 춤추는지 볼게요. 혼자 있네, 그치? 다시 해볼게요. 알겠죠? 전에 춤추는 걸 봤는데 춤을 안 추면 어쩔 수 없죠.
아, 봐봐. 바로 위에 있네. 그렇지? 저기 있어요. 저건 춤추고 있어요. 저건 춤추고 있었어요. 보셨나요? 아마 바로 위에 있어야 했나 봐요. 아니요. 아니요. 방금 보셨죠? 춤추고 있었잖아요. 적어도 녹화는 할 수 있었네요. 좋아. 시마이나가 아니 에나가라는 작은 새가 있어. 이로 시작해. 기본적으로 눈 덮인 생물 군계에 나타나 씨앗으로 길들이고 길들이면 따라오거나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할 수 있어. 자, 씨앗을 가져와서 길들여 볼게. 한번 보자. 이론적으로는 모습이 바뀐다는데 글쎄 어떻게? 씨앗 몇 개가 필요한 거야? 솔직히 시각적 변화는 잘 모르겠어. 자, 여기 있네. 보다시피 안 칠 수도 있어. 다른 특별한 기능은 없어. 기본적으로 동반자 역할만 하는 거지. 알겠지? 너를 따라다니는 것 말고는 없어. 아무 쓸모가 없어. 사실 좋았을 텐데 가끔 깃털이라도 떨어뜨리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아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코드를 가져와서 달걀 낳는 코드를 가져와서 이 새가 특별한 제작용 깃털을 떨어뜨리게 하면 돼. 그게 다야. 이렇게 얼마나 쉬운지 보이지? 프로그래밍 할 필요도 없이 기존 코드를 복사해서 쓰면 끝이야. 아주 간단해. 여기까지가 이 모드에 대한 설명이야. 솔직히 꽤 완성도 높은 모드야. 마음에 들었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 설명란에 내 인공지능 강좌 링크가 있으니 관심 있으면 확인해봐.